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1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라로고 사건 특별 메시드 후보가 정하여지고 있습니다. DOJ 측에서 2명을 추천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2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DOJ가 추천하고 있는 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바라 존스라고 하며 뉴욕 남부지역 지방판사 출신입니다. 또 한 명은 토마스 그리피스라고 하여 워싱턴 DC 순회판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레이먼드 디어리라고 하는 뉴욕 동부의 수석판사입니다. 또 한 명은 폴 헉이라고 하여 플로리다주 검찰청 차장 출신입니다. 이 4명 중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DOJ가 추천한 한 사람은 절대로 캐넌 판사가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바라 존스입니다. 바바라 존스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임 변호사였던 코엔을 압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 거짓 증언을 기반을 삼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든 재정 상태 서류를 압수하였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거짓 정보를 가지고 압수했던 판사이니 그만큼 부패한 판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바라 존스는 아예 열외로 보고 나머지 3명 중에 누구를 특별검사로 임명할지 캐넌 판사의 올바른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 사태에 연관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을 향하여 자기가 2024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즉시 사면을 하겠다고 약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화당에서 반발이 나오니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함과 사우스다코다의 상원의원인 마이클 아운즈 그리고 노스다코다의 상원의원인 케빈 크라이머입니다. 이들 3명이 오늘 연달아 성명을 발표하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아이디어는 참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며 법치를 파괴한다고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치 파괴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아니하고 총대를 거꾸로 아군에게 돌려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생각 또는 나쁜 생각이라고 하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노들이 언제 정리가 될지 참 답답한 심정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을 잡기 위하여 FBI, CIA, DOJ 그리고 뮬러 특검 최근에는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를 했던 민주당이 지금 폭망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의회 예산 소모 내역을 보게 되면 5천만 불이 쓰여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개 개인이자 전직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잡기 위하여 이들이 그동안 수많은 스캔들과 여러가지 사건을 만들어내어 의회 예산안에서 5천만 불이나 쓴 것입니다. 유권자들 입장에는 쓰잘데없는 거짓 증언을 가지고 또는 거짓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국민 혈세를 5천만 불이나 낭비하였다는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까지도 FBI를 동원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죄와 1급 기밀 문서를 불법 소유하고 있다는 죄명을 만들기 위하여 FBI는 오늘도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분명히 압수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수색을 멈추라고 하였지만 FBI는 오늘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자기들이 그 서류를 들여다보고 분류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하고 있습니다. 판사 판결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 측에서는 압수한 서류들을 불법적으로 검색하고 분류하고 있는 FBI에 대하여 지금 항의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화살이 이번 중간선거와 2024년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어 민주당에서도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DOJ와 FBI가 저지르는 일 때문에 자기들 선거에서 추풍 낙엽과 같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게이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엮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자 이제는 유권자들과 국민들은 민주당과 FBI 발표를 믿는 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100마디 하면 5마디만 믿는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과연 미국 유권자이면 누굴 찍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리글이라고 하는 단체가 국립기록보관소인 나라를 상대로 오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바로 조 바이든, 헌터 바이든,
제임스 바이든 그리고 모든 바이든 일가에 조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과 대통령 시절에 만난 기록들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기록 공개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 바이든과 제임스 바이든, 헌터 바이든, 그리고 질 바이든, 모든 바이든 일가 친척들의 통화 기록 내용과 통신 기록 내용을 공개하라고 나선 것이고, 두 번째는 헌터 바이든과 제임스 바이든 그리고 조 바이든 간의 해외 순방과 공식 방문 시에 이들이 수행한 기록과 그들의 대화 내용 또 외국 대표자들과 만나서 했던 모든 기록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AFL이 국립기록보관소인 나라에 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들이 이것을 거절함으로 정식으로 법원에 제소한 것입니다. 나라의 거절 사유가 참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그 거부의 사유로는 대중이 이 사건의 내막을 알기를 긴급히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놀랄 정도로 매스컴이 아무런 관심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셀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발끈한 AFL이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나라가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 증언까지 하면서 FBI를 부추겼지만은 정작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AFL은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 리그라고 하는 법률 조사 단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 계열 회사인 블루 오리진이 오늘 로켓 발사 도중에 우주선이 공중 폭발을 하였습니다. 우주 로켓을 장착하고 우주를 향하여 발사를 하자마자 약 1분 후에 약 35,000피트 상공에서 점화 엔진에 불이 붙어 폭발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무인이었습니다. 무인 캡슐은 분리가 되어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켓은 공중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었는데 그 파편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FAA 미 항공우주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불 내고 목숨 걸고 우주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다음 소식입니다. 죽은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참 여러 사람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부부가 참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조문사절단들이 오는데 대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단이 같이 따라오니 여러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버킹엄궁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머리를 짜내봤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오늘 긴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크기와 관계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두 리무진 버스를 타고 연결식에 참석하라고 통지를 한 것입니다. 물론 런던에 있는 히드로 공항에는 개인 제트 비행기 사용도 금지를 하여버렸습니다. 일반 상용 비행기를 타고 영국까지 와서 영국 여왕을 마지막 아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대영 제국의 위험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백악관에서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에 최소한 10여 명이 따라붙어야 되는데 조 바이든한테 10여 명을 따라붙고 개인 차로 장지까지 가는 것을 허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각 나라의 대표 2명만 한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 조질 바이든만 갈 것 같습니다. 과연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특례를 바라보지는 않을까 지금 외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교섭이 오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바로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두 가지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펜실베니아의 오즈 박사와 피를맨 민주당 후보 간의 상원 TV 토론에 대한 건이고 또 하나는 아리조나주의 케이티 옵스 민주당 상원 후보와 카릴 레이크 공화당 상원 후보 간의 TV 토론 논쟁입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TV 토론 논쟁을 하자고 백날 쫓아가고 있지만 이 둘은 바로 피하기 바쁩니다. 페를맨은 자기가 뇌진탕으로 인하여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고 케이티 옵스는 TV에 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5번이나 하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지금 분석할 때 딱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날까서 나타나지 않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상대 후보에게 약점을 잡혀서 카운터 펀치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자기보다 우월한 상대를 만나서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내막을 모르니까 선전선동에 의해서 표를 찍는다는 그 가정하에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함량이 되지 않는 것이 들통이 날까 봐서 TV 토론을 약속을 보통 5-6번을 어기고 아직까지 TV 토론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누가 승자가 될지 이번 중간선거에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